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왕식입니다. 칠판에 허허 그럴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적어놓은 것이 눈에 띌 것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저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마음에서 오전에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또 그들과의 대화를 나눈 속에서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럴 때 허허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대 사범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곁을 지키는 부모님, 어머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애타는 가슴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이 내용을 많은 분들이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구독, 좋아요라고 하는 것 절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단 한 분이라도 제 강의를 듣고 도움을 받으셨다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촬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 속에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쉬어갈 시간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중간중간 영상을 올리는데요. 지난번에는 친구에 대해서 올렸는데 몇몇 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고 A라고 하는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방송에 나왔던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A씨는 지금 한 70 가까이 되신 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난독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난독증이 뭔지 아나요? 글씨가 여러 겹으로 나타나서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중학교 과정까지 다녔지만 공부를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 석자 정도도 제대로 읽고 쓸 수 없을 정도였으니 주변 친구들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았겠습니까? 공부를 변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 현장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아내를 어떻게 만났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내는 인텔리였습니다. 은행 직원이죠.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의 은행 직원은 대단한 직업이었습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실력이 없으면 입사할 수 없는 것이죠. 아내는 헌신적으로 남편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그래도 남편은 노동 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중졸이니까. 물론 과거에는 중학교 졸업도 많은 교육을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글을 제대로 모르고 또 공부도 제대로 못했으니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빚을 집니다. 이제 어느 날 빚을 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빚을 진 것들, 이것을 갚지 않으면 안 될 상황. 나중에는 사채까지 많이 써서 빚쟁이들에게 쪼들립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아내는 그 좋은 은행 직장을 놓고 빚을 다 갚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은행 직원으로 잘 살아갔는데 남편이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많은 빚을 지고 사채까지 써서 구속되기 직전까지 갔을 때 아내는 직장을 놓고 거기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어느 정도 빚을 청산합니다. 남편이 그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공부하고 싶어.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난독증인데 나 공부하고 싶어. 그 나이가 43살이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제가 정확한 정보를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접한 내용은 수능 공부를 해서 수능 만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진학해서
현재는 국제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인간 승리죠.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공부는 천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노력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천재 많습니다. 제가 교단에 있을 때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2~3살 때 글자를 읽고 더하기 빼기를 하고 영어 스펠링을 읽고, 그래서 영재교육센터에 4~5살 때부터 다닌 적이 있는데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가 모두 천재인 줄 압니다. 그리고 천재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어머님들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 똑똑하고 공부 잘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 지금 이야기가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천재는 대체로 모두 다는 아닙니다. 게으릅니다.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만 믿고. 그래서 원래는 천재가 많았는데 이 세상에 천재가 몇 명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천재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 및 둔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분명히 천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머리만 믿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범한 학생으로 또 둔재로 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A씨는 미치도록 공부합니다. 아내는 그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상상할 수 없이 필기를 해서 그 필기한 것이 또 번질까봐 다 코팅을 해서 그것을 노동 현장으로 들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 심지어는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조금 보면서 암기해 갑니다. 밥을 먹으면서 또 버스 안에서 역전해서 쭈그리고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결과 수능 만점을 얻게 된 거죠. 아내의 손을 봤습니다. 손이 화면에 다 이렇게 휘어져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운명을 달리한 바이올리니스트 기억나시죠? 너무나 바이올린을 연습을 많이 해서 젊은 친구인데 손가락 마디가 짧아졌다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도 언젠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물방울이 떨어져서 돌을 뚫는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물방울이 돌을 뚫느냐, 있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처마 밑에 납수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마 100년 정도 똑같이 그 자리에 떨어진다고 하면 돌 뚫리지 않을까요? 그것을 수능천석이라고 하는데, 물방울이 뭐뭐 할 수 있다, 뚫는다, 무엇을, 돌을. 그 경우 아닌가요? 복습입니다. 반복 학습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노력하지 않으면 평범하거나 둔재가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IQ 80 정도 돼서 너 머리가 왜 그래? 라고 해도 여러분 한 문제를 5번 정도 풀어보세요. 아니요, 10번 정도 풀어보세요. 그러면 둔재여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00번 해보세요. 천재가 익힌 것 이상으로 오래도록 기억하고 아마 그 분야에는 달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한 문제를 100번 풀어본 적 있습니까? 한 문제를 한두 번도 안 해보고 어려워, 엄마 이해가 안 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5번, 10번 하고 더 나아가서는 100번 정도 해보십시오. 수학, 수능에 여러분 30번이 어렵다고 하죠. 30번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100번 정도 풀어보고 응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유사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노력 안 하고 어떻게 수능 1등급에 도전하십니까? 바로 A씨는 수능 만점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두 자녀는 방치됐던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남매였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이제
내 꿈을 실현해 보자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을 뒷바라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난독증도 극복하고 소기에 꿈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남매는 버려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내용이 있어서 살짝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간쯤 됐을 때 아버지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갔겠죠. 메모지에 아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식해. 글자도 모르고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창피해. 그렇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양이 발자국 개의 발자국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개발세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개의 발자국, 새의 발자국, 즉 개발세발도 복수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발 써놓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읽었던 것이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순간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왜 나에게 글을 가르쳐줬어? 내가 왜 이 아들의 글을 읽었는가? 차라리 읽지 못했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제가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점점 비뚤어집니다. 그래서 두 아이의 수업을 멈추고 학업을 멈추고 2년간 전국 오지 등을 탐험하는 여행을 합니다. 쉴 새 없이 걷습니다. 1년 남짓 지났을 때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에게 함부로 했었던 아들의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너무나 먹먹했습니다. 이제 해결된 거죠. 게임도 끊었고 아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현재의 모습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A씨에게 남편에게 해준 것처럼 아버지는 두 남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결론 말씀드릴까요? 두 아이 모두 서울대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물론 서울대학교를 입학해야만 성공하는,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저히 고등학교도 갈 수 없는 아이, 대학 갈 수 없는 아이가 검정고시를 통해서 공부했을 때 그 아이가 이루어낸 대학이 지방대, 심지어는 전문대일지라도 그것은 성공한, 승리한 삶 아닐까요? 여기서 서울대를 이야기한 것은 실제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또 누구든지 공부한다면 최고의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상황, 여건이 안 돼서 못 갈 수도 있지만 또 게을러서 못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면 최고의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미래는 통째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부모님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고등학교 중학생 여러분, 어제까지 일은 과거의 일입니다. 어떻게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닥쳐올 내일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내일이 이거 먹구름 같은데, 오늘 같은 일이 또 내일 반복돼 나타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내일은 반드시 그렇게 무의미한 현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예측하고 있다면 지금 노력하면 되잖아요. 지금 최선을 다하면 우려했던 내일의 그 부정적인 사건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교육대 사범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부모님 여러분,
23일부터 아마 접수하게 될 것인데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생기부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한두 줄 정도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습 경험이나 봉사활동 등 체험활동을 통해서 경험한 바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스토리로 만들어 보십시오. 거짓말로 허구로 만들라는 것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작은 부분 꼼꼼하게 살펴라.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라. 이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하죠. 에피소드화 시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활동을 많이 했다고 나열하지 마세요.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여러 개의 활동이 그 안에 하나하나 유기적으로 녹여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채점관께서 감동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심파조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정에 호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한 것을 진솔하게 스토리를 만들어 이야기하게 되면 채점관 교수님께서 이 학생 실제로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착한, 남을 배려하는, 희생하는 인성이 밑바탕에 깔려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인성이 깃든 자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독증에 걸려서 이름 석자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 A씨가 국제 변호사가 된 것처럼, 그리고 게임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남매가 서울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간 것처럼,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교대사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소개서가 안 됐다 할지라도, 구술 면접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쉬고 내일부터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할 거라고요? 내일부터 정말 하고 싶었는데 내일이 현재로 왔을 때 왜 이렇게 피곤하죠? 벼랑간에 배가 아프고 두통이 오고 컨디션이 좋지 않고 엄마 하루만 더 쉬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곁을 지키는 어머님은 뭐라고 할까? 그래, 꼭 오늘만 휴식 취하고 내일부터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허허 그럴 수 있지 않은가 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그럴 수 있지 않은가가 아니고요.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는 뜻이 많습니다. 쟤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뭐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러분이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지 않고 부모님을 힘들게 했을 때 부모님께서 그래 내 자식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지금 모두 가슴 탑니다. 저에게 하루에 7, 8분 정도 전화를 주신다고 했죠. 오늘도 저 전라남도 광주에서 한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너무나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자소서를 문의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정성껏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의 자녀에 대한 각별한 사랑에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 전화번호 공개했잖아요. 010-9410-4320입니다. 제가 직접 받습니다.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면서 궁금해하는 것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다급해하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기부 꼼꼼하게 읽고 거기에 많이 쓰여진 부분보다 한두 줄 정도 있었던 것, 채점관께서 이것이 뭐지? 이게 어떤 내용이지? 라고 갸우뚱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팩트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좋은 자소서가 될 것이고요. 가능한 한 합격한 선배들의 자소서를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쓰는 것이로구나. 나는 이 부분이 안 됐는데 이 친구는 A에서 B의 활동으로 갈 때 링크되는 부분을 이런 표현을 썼구나. 그 표현 가지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그거 유사도 걸리지 않습니다. 내용만 중복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교대, 사범대, 수험생과 여러분들께 쉬어가는 페이지로 이런 말씀드렸지만 또 부담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여러분 지나쳐 듣지 마십시오. 저도 현직에서 여러분의 선배들을 20여 년 동안 지도해 오면서 아팠던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을 사교육에 의지하려고 하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생님께 문의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밖에 계신 선생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학교 선생님, 그리고 둘째는 부모님, 셋째, 넷째 가서 밖에 계신 선생님들 아닐까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서 모두 대학에 합격시키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수년 동안 여러분의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어도 늘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오늘 광주에서 전화 주신 분처럼 전화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제가 드려서 상담을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셔서 이제 면접 볼 때 그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A씨 이야기 가슴에 새기고 불가능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천재는 없다. 노력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